예, 안녕하셨습니까? 김 선생의 성동구 이야기. 이번 시간에는 시나 소설, 대중가요의 가사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왕십리. 그래서 가도 가도 왕십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요도의 그 경조 오부도에서 왕십리를 찾아보게 되면 바로 요 위치인데요. 자, 확대를 해서 보면은 한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갈 왕자의 열십자의 왕십리하고는 좀 한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거기뿐만 아니라 답십리의 경우도 한자가 달라서 여기서는 십이 아니라 찾을 심자를 넣어서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십리라고 하는 단어, 소위 지명에는 여러 가지 그 표기가 있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일제강점기를 끝내면서 만들어졌던 지도를 보게 되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한자로 갈왕자 열십자에 왕십리로 표기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이렇게 소위 초라고 하는 정이라고 하는 것을 쓰다가 이제 이렇게 동으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맞지에서 종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쭉 지금 이 지도 주변 지역들을 보게 되면 이 성동구 지역에서 이 조에서 소위 동으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 깡패로 유명했었던 소위 신맛지가 묵정동으로 이렇게 바뀐 예들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왕십리의 지명이 이렇게 바뀌어 나가게 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는데, 사실 오늘날의 왕십리 하게 되면 예나 지금이나 기찻길이 쭉 있어서 지금도 많은 노선이 이 왕십리에서 만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 5호선 뿐만 아니라 경의 중앙선, 거기다가 또 분당선, 여기다가 ITX 경춘선 등이 지나가고 있는 게 왕십리다 보니까 예나 지금이나 결국 왕십리는 교통상에 있어서 요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고 가는 속에서 많은 이들에 의해서 이 왕십리가 노래되었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시로서 들을 수 있는 것이 1923년도에 발표된 김소월의 왕십리가 되겠습니다. 비가 온다 오느나 오는 비는 올지라도 한 닷새 왔으면 좋지 여들의 스무달엔 온다고 하고 초하루 상망이면 간다고 했지 가도 가도 왕십리 비가 오네. 이렇게 불렀던 이 왕십리는 사실 김소월과는 어떤 인연이 있었느냐 하면 이 시인이 배제고보에 다닐 당시에 왕십리에 거주하면서 겪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시로 녹여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인연을 기리기 위해서 현재 왕십리역 광장에 그를 기리는 이런 시비가, 또 왕십리라고 하는 시를 새긴 시비와 그의 동상이 이렇게 세워져서 이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지금 성동구 문화센터에 등 아트홀의 경우도 소월 아트홀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붙여져서 우리는 이 소월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가도 가도 왕십리라는 의미는 소위 이 얘기들 중에 서울 왕십리가 조선 초에 무학대사가 궁궐터를 정할 때 십리를 더 가라 이런 말을 들은 것에 연유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갈 왕자 십리 이렇게 의미도 되겠습니다만, 김소월 씨의 왕십리의 의미는 가도 또 십리를 더 가야 한다는, 즉 끝없이 가야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 왕십리는 목적이 되다 보다는 목적지로 가는 그 길목에 해당될 분이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 계속 가야만 되는, 안정되지 못하고 계속 가야만 되는 곳, 그러다 보니까 왕십리라고 하는 것 자체의 의미는 늘 이렇게 과거로 회유해야만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노래했던 것이 바로 김소월의
가도 왕십리의 의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1930년대에 당시의 경성의 전차 버스 안내도를 보게 되면 이 당시에 전차가 이 왕십리, 상왕십리와 하왕십리 이 지역으로 전차가 놓여서 행당동까지 이렇게 운행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전차가 다녔던 당시의 하왕십리 일대의 모습을 담고 있는 사진을 통해서 지금 이 전차가 여러분들 여기 운행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직선으로 쭉 나 있는, 그래서 저쪽 편 쪽이 지금의 왕십리역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왕십리역 방향으로 운행이 됐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이 전차를 타고 이곳으로 출퇴근을 했던 시인이 바로 박목월입니다. 박목월은 당시에 원효로 성심여고 근처에 살면서 왕십리에 있는 한양대까지 전차로 출퇴근을 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 그 어느 날의 심경을 적었던 시가 바로 왕십리가 되겠고요. 그 시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 모레가 60인데 나는 너무 무겁다. 나는 너무 느리다. 나는 외도가 지나쳤다. 가도 바람이 입을 막는 왕십리. 자, 그 길이는 시비가 현재 한양대 교정에 세워져 있습니다. 사진과 같은 목월 시비가 세워져 있어서 그를 기리고 있습니다만, 이 그의 왕십리에서도 가도 바람이 입을 막는 왕십리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 왕십리에 대한 이미지는 결코 밝기보다는 좀 어둡고 과거에 회귀하는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지역에서 태어났었던 그 대중가수 김흥국의 출생 연도가 1959년도였죠. 그가 발표했었던 59년 왕십리의 가사를 보시면서 그의 노래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의 노래에서도 왕십리는 서글픈 그런 분위기들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혜일의 소설 왕십리를 보게 되면 이거는 나중에 이제 영화도 되고 드라마로도 나오게 되는데, 10여 년 만에 한국에 돌아온 준태가 결국 왕십리로 가게 되는 것은 그의 이루지 못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1961년도와 1975년도가 서로 왕십리가 교차되는 그런 소설이 되겠습니다. 그 소설에 등장하는 왕십리는 75년도의 왕십리는 이미 궤도전차가 없어지고 드럼통 화로 주위에 둘러싸여 서양 영화를 구경하던 광무극장이 이렇게 배경이 되고 있고요. 결국 일상 속 탈출구 광무극장. 그래서 그를 기렸던 그의 작품을 영화했던 것이 바로 이 왕십리였죠. 이원세 감독의 왕십리와 임권택 감독의 왕십리. 여기서 주목할 내용들을 보면 어차피 우리는 왕십리 똥파리 같은 인생,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도 사랑도 후회 없이 죽어간 우리들 시대의 준태, 이래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과거에 여전히 얽매여 있는, 가고 또 가는 왕십리의 모습을 그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등장하는 말 왕십리 똥파리. 똥파리라는 말에 대한 거부감을 대신해서 이를 뒤집어서 리빠똥이라고 하는 치킨집 제목에서처럼 결국 이 왕십리의 이미지는 늘 이렇게 어두운 부분들이 많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뉴타운으로 개발된 센트라스 지역이 있었던 광무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왕십리의 어떤 추억들을 잘 드러내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1980년대의 왕십리를 표현해주고 있는 소설은 조현의 단편소설이 되겠고요. 작가가 서울로 올라온 해가 바로 198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1980년도의 왕십리에는 도축장도 있었고 연탄공장도 있었고 칸막이가 된 마치고방에 철공소도 있었고 미군부도도 있어서 무엇보다도 어디론가 떠나가게 만드는 긴 철길이 있었다고 이렇게 추억하고 있습니다.
마정동 우시장, 오늘날은 축산물 시장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만 지금처럼 우시장은 없어졌고요. 또 마치고방의 철공소들도 거의 이제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 철길은 여전히 왕십리를 관통해 이렇게 흘러서 더욱 노선이 다양화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그 시절의 왕십리와 오늘은 어떤 의미에서 철길을 통해서 관통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는 2010년의 왕십리를 다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왕십리 역사 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넓은 광장은 소위 독재자들의 광장만은 아니지만 이곳에 10년도 넘게 살았던 나로서는 꽤나 이제는 익숙하지 않은 풍경이 된, 즉 왕십리의 2010년의 왕십리는 그만큼 많이 변모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넓은 광장으로 거기에 높은 빌딩이나 아파트로 둘러싸인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노선의 교통편이 기찻길과 지하철이 교차하는 곳이 바로 왕십리역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연탄을 쌓아두던 대성연탄의 저탕소가 지금은 이렇게 고층의 대성 아파트로 바뀌게 되었고요. 그 저지대에 있었던 많은 미나리광, 그래서 유명했었던, 왕십리 하면 미나리깡이 많은 걸로 유명했었던 것들은 이제 주택지로, 또 미군 부대가 있었던 자리는 지금 성동구청이 이렇게 그 높은 빌딩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시대의 동대문 밖 채소 재배지와 물산의 교역지였던 왕십리, 일제강점기 때에 경성부 교회 지역의 성장과 더불어 인구가 급증했던 왕십리, 또 6.25 전쟁부터 60년대까지 지방 사람들이 이주해 오면서 서민 주거지로 형성되었던 왕십리, 그리고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간해공업지대로서 변모되었던 왕십리. 자, 그렇게 되면서 많은 이들이 이 왕십리로 몰려오면서 그 많던 밭들이 주거지역으로 변해버렸었던 왕십리가 오늘은 뉴타운으로 이렇게 변모되면서 가도 갈 왕자의 왕십리에서 이제는 많은 사람이 이곳으로 오고 또 와도 또 오는 올레자의 내십리로 바뀐 것이 오늘의 왕십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까지 얘기는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과 함께 하셨습니다.